음. 일단 우리가 영양소를 먹었어. 영양소를 먹었는데 영양소를 왜 먹어? 다시 말해서 밥을 왜 먹어?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려고. 에너지가 주된 이유라 그랬어. 그런데 에너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머리 끝에도 영양소를 전달해줘야 되고 발끝에도 영양소를 전달해줘야 되잖아. 그 전달의 주체가 누구냐면 혈액이지, 혈액. 혈액에 의해서 전달해 주는데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펌프질,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이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지하는 안 배웠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그 영양소를 먹고 나서 내장기관으로, 소화기관으로 간 영양소가 어떻게 혈액으로 가는지까지 배웠어. 어떻게 혈액으로 가는지 흡수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밥알은 됐다 컸는데, 고기는 됐다 컸는데, 햄버거는 됐다 컸는데, 얘들이 영양소들이 어떻게 혈액 속으로 갈 수 있었냐는 거지. 혈관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잘게 분해했구나. 그 과정이 바로 소화의 과정이었지. 소화를 했고, 소화를 해서 영양소들이 모두 다 혈액에 안에 흡수가 됐어. 융털에 소장에 있던 융털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됐다고. 흡수가 된 영양소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갈 거냐면 심장으로 갈 거야. 심장으로 결집된 영양소와 산소들이 온몸으로 이동되는 과정을 오늘 배우게 될 거야. 서영이 책상을 조금 이렇게 빼라. 복도 쪽으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오늘은 심장을 비롯하여 혈액이 움직이는 순환을 배울 건데 1차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혈액의 구조, 혈액에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 피를 뽑아가지고 헌혈해봤냐? 니들 아직 헌혈 나이가 아닌가? 헌혈하면 선생님은 해봤지. 영화 보려고 많이 해봤지. 우리는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서 영화를 본다. 헌혈하고 다 같이 영화를 다 같이 보고. 그럼 뭘 주냐면 초코파이와 오렌지 주스를 줘. 별로 안 어울리지 않냐? 너무 초코파이도 단데 어쨌든 초코파이와 오렌지 주스 주거든. 근데 그 오렌지 주스를 무한히 먹으라 그래. 용호야 지금 풀지 마. 너 이거 숙제했다 봐야 돼? 안 했다 봐야 돼? 어? 제일 어리석은 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저 새끼 나 절대 아직 욕 안 했어. 아직 나 지금 참았어 지금. 근데 내가 그때 헌혈을 해보니까 오렌지 주스를 충분히 먹으라 그러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은 대부분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다시 혈액이 원상복구가 돼. 근데 그 혈액의 성분을 보면 봐봐. 혈액이 이렇게 피가 있어. 그러면 굳지 않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너네 알다시피 피가 나면 왜 피딱지가 생기지. 그래서 피를 굳게 하잖아. 그러니까 굳지 않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시켜.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원심 분리기라 그래서 돌아가는 기구가 있어. 기구에 돌려. 그러면 무거운 애는 가운데로 모이고 가벼운 애는 가장자리로 돈단 말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서영아? 그 가장자리 돌고 있는 것은 이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이야. 그러니까 이 액체 성분의 혈장에 혈구 고체 성분에 해당하는 혈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혈장이 55%, 혈구가 45%야. 근데 이 55% 혈장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냥 오줌하고 쌩쌩이야. 거의 양분의 성분의 비율이 몇 퍼센트 차이 없이 혈장의 오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돼. 근데 혈장의 대부분 누구냐면 물이야. 혈장의 99% 거의 물이고 혈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운반작용을 해주는 거야. 누구 운반해주냐면 봐봐. 내가 이러는 거야. 밥을 먹었어. 너 밥을 왜 먹었니? 응, 에너지 만들려고. 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다 필요하다며. 그래서 내가 혈액이 누구를 데리고 움직여줘야 되냐면 영양소를 데리고 움직여줘야 돼. 근데 영양소만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되냐고.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도 있어야 돼. 그럼 혈액 입장에서 알았어. 내가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배달을 해줄게. 가. 그럼 온몸에 갔어. 내가 영양소 줄게. 너 산소 줄게. 뭐 만들어 써라? 에너지 만들어 써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다 버릴 수 없잖아. 그 쓰레기를 다시 들고 심장을 오는 거야. 다시 뭐 들고 갔다고? 첫 번째?
에너지 만들려고 뭐 들고 갔다고? 영양소랑 또 하나. 산소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얘가 영양소하고 산소 쓰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야?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잖아. 그거 같이 다시 갖고 들어와야지. 그지? 그래서 네 가지 물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 운반해야 될 얘기를. 누구였다고? 첫 번째, 영양소. 두 번째 누구? 산소. 세 번째 누구?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였어. 근데 그 네 개 중에 세 개를 바로 혈장이 운반해 주는 거야. 혈장이 왜 운반해 줄 수 있냐면 혈장은 대부분 물이잖아. 물은 용해는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녹일 수 있는 그 역할을 잘해. 그래가지고 혈장 안에 있는 물 때문에 이 세 가지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혈장을 통해 운반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 다음에 혈장의 성분을 제외한 밑에가 뭐냐면 혈구거든. 혈구는 그런데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이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 근데 혈구의 대부분은 적혈구야. 그러니까 피가 빨간 거야. 만약에 백혈구가 우리 혈액의 대부분이었다면 우리 피는 하얗겠지. 근데 우린 빨갛잖아. 적혈구 때문에 그래.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야.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원반 모양처럼 생겼는 튜브처럼 생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핵이 없어. 그래서 이따가 혈구의 성분 중에서 핵이 있는 성분은 유일하게 백혈구야. 백혈구는 있잖아. 혈장에 비해서는 혈구에 비해서는 적혈구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 이유가 뭐냐면 유전물질에 해당하는 DNA가 핵 속에 들어있는데 백혈구 핵이 있잖아. 그러니까 DNA가 있단 말은 유전물질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백혈구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필요할 때 얼른 만들어갖고 쓰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백혈구의 숫자가 줄어들어 있어. 적어. 그 다음에 얘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이 적혈구, 아니 혈소판,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양이 백혈구야. 왜 백혈구는 적어도 되냐면 만들어 쓰면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 하는 일은 뭐였다고? 산소 운반하는 거였어. 백혈구는 뭐라냐면 식균작용을 하는데 균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커야 돼. 등치가 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균을 이렇게 감싸듯이 딱 없애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백혈구가 하는 일은 식균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어디 다치다 보면 고름이라는 게 있지. 고름 막 짜면 누런 거 나오잖아. 이게 백혈구의 시체. 백혈구들이 우리 몸속에 침투한 세균들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 그리고 시체, 흔적 이렇게 되는 게 그 고름이야. 그러니까 하얀색은 백혈구인데 그 아이는 식균 작용을 해주고 그 아이가 균을 잡아먹다 보니까 시체로 되는 게 고름이었던 거. 백혈구가 식균 작용. 이 혈소판이 뭐 하는 거냐면 혈액을 응고시켜줘야 돼. 응고시킨다는 말이 몸속에서 응고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피가 만약에 피를 이렇게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나왔어. 그럼 여기 산소랑 겹치면 여기가 그 피고름 같은 게 아니 뭐라 그러냐 그 뭐 이게 끈적끈적해져 갖고 피딱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 피딱지를 통해서 혈액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만들어줘. 근데 이게 피가 안 나야 된다는 말 이해가지. 손가락을 베었는데 피가 질질질 계속 나오고 있으면 혈액 부대로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 안 굳는 사람이 있으면 병이겠지. 그것도 위험하겠지. 혈우병이라는 사람은 이게 피가 잘 굳어지지 않아. 그런데 또 이럴 때 또 위험하다. 어떨 때 위험하냐면 이빨을 뽑았어. 피가 멈춰야 돼, 안 멈춰? 멈춰야 돼. 안 멈추면 또 위험하겠지. 근데 또 이럴 때는 근데 피가 멈추면 위험해. 굳으면. 내가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랐어. 그런데 굳어. 어우,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잘 굳게 하는 성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들이 있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써가지고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은 피가 너무 걸쭉한 게 문제거든. 그래서 피가 걸쭉하면 압력이 세지니까 왜 이런 거랑 똑같아. 된통을 싸면 압력이 너무 세서 퍽 하고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걸쭉한 혈액은 혈관의 압력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야. 고혈압은 그럼 이 사람들은 피가 걸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가 굳지 않게 만드는 피부린 성분의 약을 먹어. 근데 이 사람은 고혈압 때문에 피부린 성분 약을 먹어. 안 그러면 머리가 막 아프거든. 혈관의 압력을 너무 많이 줘서.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이빨을 뽑으러 갔어. 그러면 피가 안 굳어. 그럼 망이잖아. 그러니까 이빨을 뽑기 전에 당신이 먹고 있는 성분에서 혹시 고혈압 약이 있냐, 피부린 성분의 약이 있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아, 니네 지금 피 뽑으면 안 돼. 이 약을 끊고 한 일주일 뒤에 와, 또는 10일 뒤에 와. 그리고 나서 다시 치료해줄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있지, 우리가 보면 내가 적혈구가 제일 많다 그랬어. 책을 보면, 아니,
선생님 내용 정리 이따 해줄게.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야. 핵이 없어. 하는 일은 산소 원반이야. 온몸에 산소를 부족해주고 부족하면 뭐가 걸릴 수 있다고? 빈혈이 걸릴 수 있다고요. 혈구수 중에 가장 많고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핵이 있어. 핵이 있기 때문에 지가 어찌한다 그랬어 아까. 필요하면 복제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식균작용 몸에 침입한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세균들이 침입하면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어떤 사람이 내상을 입은 거야. 배에 뭐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있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배가 막 출혈이 일어났어. 근데 겉으로 보기엔 출혈이 없잖아. 그러면 뇌상이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피를 뽑아보면 백혈구의 수치가 급속도로 높아져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선가 지금 다쳐 있다는 거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내장기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균들이 늘어났다. 그럼 백혈구의 수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따가 얘는 김사액이라는 핵을 염색하는 액이 있거든. 이따가 혈구 중에서 핵을 염색하는 해가지고 확인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 김사액에서 염색되는 유일한 아이야. 왜 김사액에서 네가 염색이 되겠니? 백혈구면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 김사액은 뭐를 염색하는 거냐면 핵을 염색해. 근데 적혈구 핵이 있어 없어? 백혈구 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는 백혈구 핵이지. 그 혈소판에 핵이 없지. 그러니까 백혈구에서만 김사핵이 염색이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어. 혈액 응고작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응고시켜가지고 출혈을 막아주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 응고가 늦어지면 피가 너무 많이 나겠지. 그 사람 위험하겠다. 그 다음에 혈구수 중에 가장 크기가 작고 깨진 세포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하나 확인하고.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적효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 500만 개야, 적효가. 와, 겁나 많네. 근데 막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 많은 게 몇백만 개라고 말하다가 백혈구는 몇 개. 그지? 완전 차원이 다르지. 겁나게 많지. 그런데 학생 A하고 학생 B를 봤더니 학생 A는 있잖아. 정상인에 비해서 적혈구의 숫자가 어때? 너무 적네. 이 아이는 그러니까 빈혈이야. 그 빈혈이 걸리면 니는 뭐 먹어야 돼? 약을 먹는데 예전에 약이 없었을 때는 뭘 먹었을까? 칼슘 중에 그러니까 칼슘이 아니라 그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데 철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소고기 같은. 소고기에도 많이 들어있고 생간에도 많이 들어있어. 그 왜 니네 그거 이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간? 이런 거에 그게 많이 들어있대. 그래갖고 빈혈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간을 그 왜 있지? 그 100년 먹은 여우 막 그 꼬리 9개 달린 여우들이 이렇게 먹는 그 피나는 철철철 흐르는 그런. 그리고 그래서 뭐가 또 좋냐? 육회가 또 좋다더라. 피가 좀 많아. 그게 철분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철분제가 헤모글로빈의 성분을 만들어내서 적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빈혈을 완화시킬 수 있어. A 학생은 빈혈이야. 그럼 B 학생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상인보다 뭐가 지금 좀 숫자가 어떠나? 백혈구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 겁나 많아졌지. 이게 뭔 일일까? 뭔가 다쳤나 봐. 다치거나 손가락을 다쳤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뭐 다쳐가지고 지금 백혈구의 수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학생 C는 어떤 사람일까? 학생 C는 얘가 정상인보다 지금 적혈구의 숫자가 어때? 많은 사람들은 뭘까? 용어가 설명해봐. 너. 응. 그럼 어떨까? 적혈구가 많은 사람들. 너무 빨갛지 않을까? 피가 너무 빨개요. 그 피부가 빨개질까요? 피가 너무 빨개. 이 사람 산소 운반이 더 잘 되지 않겠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있잖아. 숨을 참고 달리기를 한다거나 숨을 참고 수영을 하는데 유리하겠지. 이 사람들이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이야. 고산지대라는 것은 높은 산을 말하거든. 높은 산에는 중력이 약해서 산소가 아예 없어. 원래 자체가. 그러면 니들은 내가 고산지대에 올라가 봐서 알지만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래서 막 메스꺼워.
그 산소 빨리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럽- 아니 걔는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요? 아 산소가 없다니까. 왜 없는데요? 중력이 약하니까 위로 간 걸수록.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면 산소가 없어. 중력이 약해서 산소가 없으니까 수곡고온란이 온다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간 사람들이 뭐 매달고 가? 산소호흡기 매달고 가자. 그래야지만 숨쉬기가 유리하니까.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고산지대. 태어났는데 고산지대면 어떡하겠어? 숨을 막 못 쉬겠어 태어나자마자?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적혈구 숫자가 많은 거야. 외부에 산소가 없으니까 비교적 효율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적혈구 숫자가 많은 거야. 이해가? 근데 그 사람이 저지대로 내려왔어. 숨을 살짝 들이마셨는데 산소가 이미 충분히 들어. 겁나게 달리길 잘해. 그래서 왜 축구 선수들이 왜 남미는 축구들이 엄청 막 치열하게 하잖아. 근데 베네수엘라 지역 중에서 어디 지역이 고산지대에 축구장이 있었대. 거기서 꼭 외국에서 선수들이 오면 그 지역에서 꼭 경기를 한대. 자기 나라 애들은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서 달리기 한다는들 무슨 뭐 힘들겠어? 그런데 외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애들은 고산지대에서 달리기 하려면 달리기 할 수 있겠냐고. 축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저기서 몇까지 뛰는 것만 해도 이미 숨차. 그래서 있지. 우리나라는 귀화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귀화하면 반드시 분명히 알아지잖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뭐 아프리카 선수들이 귀화해가지고 그 나라 이름으로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경우 되게 많아. 특히 육상은 누가 잘해? 아프리카에서 잘하잖아. 그지? 그런 아이들이 이게 귀화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많다는 거. 어떨 때 정상인보다 혈소판이 적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혈소판이 적게 있는 사람들은 혈액 공고에 문제가 있겠구나. 피날 때 이 사람들은 약 먹어야 돼. 우리 피 좀 났다고 약 먹냐? 엄마 칼 베었어 나 약 좀 이러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칼 좀 베으면 약을 먹어야 돼. 피가 안 멈추거든. 엄청 위험하겠지.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 있잖아. 왜 허균이 썼던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이런 사람들은 그 왜 수술 같은 작용을 할 때 내가 만약 손가락을 봉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피가 너무 이렇게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피를 굳지 않는 약이 그때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있으면 피가 안 굳었냐면 거머리라고 알아? 거머리가 내 피를 먹으면서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래야 피를 계속 쭉쭉 빨아먹을 거 아니야. 거머리 입장에서는. 아 생각해봐. 거머리가 내 다리를 딱 물었어. 그랬는데 애가 피가 굳어. 그러면 피를 못 빨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거머리가 내 다리를 물었어. 그러면 지가 먹고 피를 빨아먹고 피가 굳지 않게 계속 물질을 내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머리가 붙어 있으면 계속 피가 쭉쭉쭉 빨아먹어갖고 거머리를 떼면 진짜 거기에서 피가 질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거머리 성분을 아픈 데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그 거머리가 피를 조금 먹으면서 피를 굳지 않게 하겠지? 그래서 그래갖고 씻으라고. 아 진짜요? 아, 네. 안 믿는 그거 거머리가 아주 유용했지. 혈액의 성분은 이제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그지? 혈액의 성분에서는 혈장과 혈구가 있고 혈장은 운반작용을 하는 아이고 대부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았다라는 사실까지 하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심장부터 할까? 오케이, 심장. 내가 심장을 잘 그릴 수 있으니까. 다 심장. 토끼 아니고요. 이거 혈관. 심장은 방이 4개야. 여기가 방, 실, 방, 실. 왜 우리가 심장이 방이 4개인데 우리가 그 실자도 교실이라는 말도 있고 실자가 왜 그 방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지? 그래서 방실, 방실 위에는 방 아래는 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을 골라야 되는데 심장 중에서 이게 니들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 생각해야 돼. 이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이야. 그래서 얘는 우자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오른쪽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 써야 되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왼쪽이니까 좌라고 써야 되겠지. 예. 그리고 나서 심장이니까 가운데 심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심방, 우심지, 좌심방, 좌심지. 오케이? 아, 우심방, 우심지, 좌심방, 좌심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하자. 첫 번째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 방실, 방실. 오케이? 이건 내 심장이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뭐? 왼쪽. 그리고 심장이니까 가운데 심.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오케이, 말이? 그럼 방이 몇 개라는 거야?
네 개라는 거야. 근데 사실 있잖아. 모든 동물들이 방이 네 개 있진 않아. 예를 들어서 누구지? 그 어류는 방이 두 개. 그리고 양서류는 방이 두 개 하나. 그리고 파충류는 방이 두 개, 불안정한 방 두 개. 그 다음에 조류부터가 방이 네 개야. 아, 그러면 니네 알다시피 어류보다 양서류가 조금 더 진화했고 양서류보다 이게 응, 응. 포유류가 가장 많이 진화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니네 생각에 어류가 가장 진화하지 않은 아이인데 걔는 방이 두 개밖에 없다며. 점점 방이 점점 어때지고 있는 느낌이야.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야. 방이 그럼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이유인즉슨 우리가 방이 네 개인 이유는 심장 입장에서 혈액이 두 번 나가고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 들어간다고? 두 번 들어갔어. 그리고 또 몇 번 나간다고? 두 번 나간다고. 그럼 첫 번째 어디에서 나가는지 보자. 아까 내가 영양소를 왜 먹었어? 라고 말하면 에너지 만들려고.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가 필요해? 손끝 발끝 다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손끝 발끝으로 가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출발했어? 심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심장이 펌피질이 뿌악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뿌악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가자. 영양소와 뭐를 들고? 에너지 만드는 영양소만 있으면 안 된다며. 산소로 들고 가지. 영양소와 산소로 들고 머리 끝으로 갈까? 발끝으로 갈까? 잘 일명 온몸이라고 말할게. 온몸으로 출발하자. 영양소와 산소 가져왔다. 내가 온몸한테 와가지고 온몸의 조직 세포들한테 야 내가 영양소와 산소 줄게. 너 뭐 만들어 써라. 에너지 만들어 써라.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네가 갖다 준 에너지를 만들어 썼는데 아니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더라? 야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버려줄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 이해 갔어?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돌아왔는데 물질이 바뀌었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갔더니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바꿔서 돌아왔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섞이면 되겠냐? 영양소와 산소가 가고 있는 혈액과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간 혈액이 섞이면 되겠냐고. 안 섞여야 되겠지. 그래서 방이 따로 돌아야 된다. 이해 가지? 그럼 다시 언제 어디 갔다고? 뭐가 가지고 갔다고? 뭐 가지고?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온몸으로 갔다고 해? 그럼 영양소 산소 주고 뭐 받아왔다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돌아왔어. 이해가? 그럼 난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 있어? 노폐물이 있다가 콩팥으로 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과정이야. 이산화탄소 어디 버려? 어디서 버릴 수 있어? 폐로 가야지. 그래서 두 번째로 심장에서 폐로 가는 나감이 있어. 나갈 때 두 번째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나간다고? 폐로 가. 폐로 갈 때 누구를 버리러 와? 이산화탄소 버리러 가. 그럼 폐에 가서 야 내가 이산화탄소 가져왔어 버리고 그러면 얘가 뭘 나한테 주냐면 산소를 주겠지. 산소를 받아서 돌아온 거야. 이해가? 내가 두 군데 나갔어. 어디 나갔어? 온몸 또 어디 갔어? 폐로 갔다. 그지? 그거는 온몸의 목적지였지만 갈 때와 올 때 물질 변화가 있었잖아. 갈 때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왔지만 올 때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고 왔잖아. 그러므로 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가지? 그러면 두 번 나가. 온몸으로 나갈 때와 폐로 나갈 때. 그래서 방이 두 개. 들어올 때 온몸에서 들어오고 폐에서 들어와. 그래서 두 번 들어와. 그래서 방이 총 몇 개 필요한 거야? 네 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이해갔어. 아 이제 알았어. 선생님 있잖아요. 방은요 네 개가 필요한 이유가요. 두 번 나갔다 두 번 들어오는데 그 혈액의 성분이 달라요. 섞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돈다고요. 어깨발이. 그러면 그 누구냐 어류는 어떨 때냐면 나가는 심장 하나 들어오는 심장 하나예요. 그러면 산소를 가지러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 이산화탄소 노폐물인데 또 여기 산소가 딱 이게 섞일 수가 있어. 방이 하나니까. 그 안에서 산소 폐에서 들어온 혈액하고 온몸에서 들어온 혈액이 섞여버리는 거야 심장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효과적이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방에서 그러니까 온몸으로 나갈 때와 폐로 나갈 때 방이 다르고 폐에서 들어올 때 방과 온몸에서 들어올 때 방이 달라. 이해가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거 가야 돼. 방실 중에 심장의 벽을 보면 심실이 훨씬 더 심장벽이 두꺼워. 선생님 심장벽을 표시한 그림이야 이게. 야 심장벽을 일단 심방과 심실 중에서 누가 더 두껍다고? 심실이 두꺼워. 심장벽이. 그럼 힘이 세단 얘기야. 아니 벽이 두꺼웠다는 힘이 세단 얘기야. 그래서 봐봐. 한 번 심장이 팍 압축을 하잖아. 그러면 혈액이 부와 나갈 수 있다. 방이 4개야. 방이 4개인데 심실이 심장벽이 더 두꺼워. 오케이 말이. 근데 좌심실하고 우심실 중에 누가 더 두꺼워? 좌심실이 제일 두꺼워.
그렇다면 우리가 나갈 때 생각을 하자. 일단 내가 첫 번째 어디로 나간다 그랬더라? 온몸으로 나갔어. 두 번째 어디로 나가더라? 폐로 나갈 때, 나갈 때 더 힘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심장이 수축을 하면 힘이 빡 들어가서 나간단 말이야. 나갈 때 더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실이 나갈 때 필요한 방이야. 아, 얘들이 힘을 받아서 빡 해서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좌하고 우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니까? 좌가 더 멀리 가겠네. 좌심실 갈 때. 그럼 얘들아, 폐로 갈 때가 더 멀어? 온몸으로 갈 때가 더 멀어? 아, 온몸 머리끝 발끝이가 더 머네. 그러니까 온몸으로 갈 때가 훨씬 더 멀어. 그럼 온몸으로 갈 때 힘이 제일 많이 받아야겠네? 그럼 무슨 심실에서 나가요? 좌심실에서 나가요. 이해가나? 그러면 폐로 갈 때는 어디로 나가야 돼? 우심실로 나가야 돼. 온몸으로 갈 때는 어디로 나가고? 폐로 갈 때는 어디로 나가고? 우심실. 오케이, 바리? 그럼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올 때는 혈관이 이제 심실에서 갑자기 뭐 딱 순간이동해서 딱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 이동을 하잖아. 그런데 좌우심실에 연결된 커다란 혈관이 이렇게 꼬여 있어. 이따가 그림 보면 알지만 이렇게 꼬여 있어. 그래서 좌심실로 나가면 우심방으로 들어오어. 다시 여기 봐. 좌심실에서 나갔어. 꼬여 있어. 그래서 우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우심실에서 나갔어. 어디로 들어와? 좌로 들어와.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오케이. 방은 4개, 방식. 우자 찾았고 그 중에서 신념의 가장 두꺼운 게 좌심실. 근데 좌심실에서 나갔어? 어디로 가는 거야? 제일 힘이 세니까. 온몸으로 가. 근데 온몸으로 갔던 좌심실에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 혈관이 꼬여 있으니까. 좌심실에서 나가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심실에서 나가면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갔어?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정리. 온몸으로 갈 때 어디서 나간다고? 좌심실. 갔다 어디로 돌아오라고? 우심방. 오케이. 폐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우심실. 그럼 어디로 들어오라고? 좌심방. 오케이, 바리. 됐지? 심장은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힘을 쫙 받잖아. 그러면 우심실에서 내가 알았어. 좌심실부터 할까? 좌심실은 심장벽이 겁나 두꺼워. 힘이 겁나게 세다니까? 그러면 힘을 쫙 받으면 온몸으로 쫙 할 거야. 그런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좌심실 수축을 빡 하면 이렇게 혈관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혹시 올라가면 어떡해, 좌심방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좌심실 수축을 딱 하지. 그러면 이쪽으로는 가되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문이 있어. 그게 이름하여 판막이야. 판막은 어떻게 생겼냐면 좌심방에서 좌심 사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승희 보여? 이렇게 생겼어.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갈 때 이렇게 열려. 근데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올라오려면 이게 닫혀. 아니 여기 좌심실 수축을 해. 그래 반드시 닫혀야 돼. 반드시 좌심실에서 혈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혹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확 닫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너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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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 띠리 띠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이 소리가 뭐냐면 띠리 띠리 아니 왜 드라마에서 늘 그러다 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바로 금방 말했던 그 문이 닫히는 소리. 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아, 우리는 안 들리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이 이름이 판막이거든, 이 문이. 근데 이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새는 사람이 있대. 새면 어떻게 되냐면, 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온몸까지 산소가 잘 운반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대. 뇌에 산소가 안 오잖아? 그럼 가장 직격탄으로 받거든? 어지럽대, 막.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판막을 교체하는데,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잇몸 판막은 소리가 진짜 들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반막이 띡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그럼 불안하지 않겠냐? 갑자기 안 들려. 나 진짜 어쩐 거 아니?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막. 이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심음이. 네, 왜 컸다 작았다고. 아, 판막이 두 군데가 있거든. 이게 판막이 있는데, 뭐 이름이 뭐 얘는 2,000판이, 얘는 3,000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판막은 큰 판막이 또 다른 판막이 있었어. 그 다음 판막은 좀 이따 얘기할게. 아,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메인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판막의 역할은 뭐냐면 거꾸로 오르는 방지야. 아니,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왔다 이렇게 갈 거거든?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심방에서 심실의 혈액이 쫙 힘을 주어서 나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게 판막이 닫히는 거야.
심장의 구조에서는 방실, 우자. 그 다음에 여기 자심실 제일 컸고 나갈 때 필요하고 우심실 또 나갈 때인데 얘는 온몸으로 나갈 때 얘는 폐로 나갈 때 이렇게 말이 들어오는 거는 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우심방은 온몸에서 들어올 때 자심방은 폐에서 들어올 때 어? 그런데 얘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 거꾸로 흐를까 봐 있는 것이 심장에 뭐가 있다고? 편막. 이게 바로 심장의 구조.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좀 보고 할까 봐 책을 보고 야 진짜 방이 4개야. 방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 몇 해 동안 보고 있지만 심장이 이렇게 그림까지는 안 나오고 그거를 조금 모식화한 이 그림하고 이 그림도 나오고 아 내가 원하는 그림은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갑시다. 이거 이래. 요거 이걸로 갑시다. 얘들아 방실부터 합시다. 방실. A가 뭐? 이렇게 방이잖아, 그지? 근데 오른쪽인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얘를? 우심방. 얘는 뭐야? 좌심방. 얘는 뭐야? 의심씨. 얘는 뭐야? 나한테 인비자는 거 아니지? 다시. 빨리 안 해? 이러, 이씨. 알았어, 영어. 빨리 안 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잘해라. 정연아. 좌심방. 은서야. 왜요? 수연아. 우심씨.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서영이. 빨리 안 해, 빨리. 시력 테스트. 야. 우심씨, 우심방. 빨리 해. 민서야. 아, 빨리빨리. 나 지금 몇 번씩 나온 거야. 영민이야?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여기 자신실, 의심실, 자신감, 자신감, 의심감. 팔 아파. 그만하지 마. 팔 아파. 심장. 야, 이 구조로 문제가 잘 나와. 아, 여기가 지금 판막이야. 쌤 그림이 나왔지, 아까 판막이. 여기 판막. 예. 이게 판막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되지, 뭐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따 또 순서 다시 얘기할 거야. 두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구조는 뭐냐면,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심장의 벽이 제일 두껍다는 걸 의도적으로 그런 거 보이지? 얘가 심장벽이 조금 얇고 얘네들 완전 얇고. 그래서 심실은 나갈 때, 심방은 들어올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힘이 세야 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왜 심실에서 온몸으로 나갔잖아. 나갔는데 힘을 심장벽이 됐다 두꺼워갖고 힘을 뿌악 받았으니까 압이 뿌악 셀 건데 그게 혈관벽이 얇아. 그렇다면 그거 터져버리겠잖아. 그래서 굉장히 혈관벽이 두꺼우면서 그 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한 혈관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동맥이야. 그리고 동맥을 그림을 그릴게. 이게 동맥. 알아서 좋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혈관벽이 좀 두껍게 그려볼까? 어쨌든 동맥. 여기가 이렇게가 모세혈관. 여기가 정맥. 동맥과 정맥이 차이가 없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심실에서 빵 나갔어. 근데 힘이 굉장히 세. 그렇기 때문에 그 압을 이기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꺼운 혈관이 동맥으로 가야 돼. 왜 동맥이 필요한지 이해가지? 심실에서 힘을 빡 받을 거야. 혈관벽이 두껍지 않으면 터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라고 하는 두꺼운 혈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일단 심실에 갑시다. 온몸으로 갑시다. 동맥으로 나갔습니다. 오케이. 혈관벽이 두꺼워야 돼. 온몸에 왜 갔어? 에너지 나눠주는 에너지가 아니잖아. 에너지 만들어 쓰려고 뭘 갖다 주기 위한 거지? 영양. 영양소하고
그렇지. 다시 하자, 이제. 심실에서, 좌심실에서 힘을 빡 받아서 나갔어. 뭐로 나간 거야? 동맥으로 나가야 돼. 왜냐하면 영양소와 산소를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겁나 힘이 센 심실로 나가잖아. 좌심실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압을 이기기 위해서 동맥이 겁나게 혈관벽이 두꺼워야 됐어. 나왔어. 이제 온몸에 도착한 거야. 동맥을 통해서 가다가 온몸에 도착했어. 온몸에 도착해서 내가 영양소 줄게라고 세포한테 혈관 안에 있던 물질이 혈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쌤 동맥이 두꺼웠지. 승희야 왜 동맥이 두꺼워요? 뭐라고 식으로 썼노? 대답도 빡도박 해라. 뭐라 하면서 거 빨리 대답해라. 왜 동맥이 세야 돼? 동맥이 왜 두꺼워야 돼? 자식집. 압력이 세니까 그래. 혈압이 세게 나갔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야 돼. 혈관벽이 두꺼운 상태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왔는데 혈관 바깥에 있는 세포한테 그걸 줘야 돼. 그럼 혈관벽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맥은 혈관벽이 두꺼워야 얇아. 두껍잖아. 그 압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갈아타야지. 갈아타야지. 안 그러면 물질이 운반이 안 되는 거야.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맥에서 갈아탄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만 돼 있어야 돼. 아, 근데 왜 한 겹으로 돼야 되는지 알겠지? 아니, 한 겹으로 가야지. 그 혈관벽을 뚫어서 영양소 주고, 뚫어서 산소 주고, 뚫어서 이산화탄소 받고, 뚫어서 노폐물 받을 거니까.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가지. 그럼 모세혈관 혈관벽이 두꺼울 거야, 얇을 거야? 얇을 거야. 그러면 동맥은 심장이 빡 받으니까 힘이 빡 받았고 혈액이 엄청 빨라. 힘이 세서. 그런데 모세혈관에 갔어. 근데 너무 빨리 간 물질 줄 수 있을까? 영양소 줄 수 있을까? 아, 줄라 그러는데 막 가. 뭐 그럼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얘는 혈액의 속도가 확 느려져. 그래야지만 물질을 충분하게 줄 수 있고 영양소 줄 시간이 있고 노폐물을 받을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 가면 혈액의 속도도 급속도게 떨어져. 그래갖고 주고받고 돌아와.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큰 길로 다시 바꿔. 그게 바로 정맥이야. 대신 정맥은 힘이 세면 안 돼. 정맥은 힘을 풀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정맥에 단점이 있어. 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맥은 압이 세지 않아. 들어오는 거니까. 나갈 때만 힘이 세고. 들어올 때 압이 세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꾸로 돌아 있잖아. 그럼 얘가 혈액이 거꾸로 오를 수 있어. 혈관 자체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혈액이 거꾸로 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맥에만 이렇게 얘가 존재. 얘 이름이 뭘까? 아까 심장에 있었던 애. 두 글자 뭐? 피읍, 미읍. 판막이 있는 거야. 판막이 왜 정맥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힘이 풀어져야 돼. 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방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힘이 약해도 돼. 아니, 그런데 얘가 거꾸로 오면 어떡해.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판막이 존재해. 무슨 말인지 알까? 그림에서 동맥과 정맥을 크게 다르게 그리지 않아. 혈관벽이 더 두꺼운 게 동맥인 건 맞지만 혈관벽 두께를 가지고 니들한테 동맥과 정맥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 그럼 뭘 가지고 비교하라고 그러냐면 판막의 유무를 통해 정맥과 동맥을 찾으라고 그래. 판막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 정맥. 판막이 없으면 동맥. 이해 가나? 그래서 판막의 위치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야지. 주먹 꽉! 주먹 꽉! 주먹 꽉! 그리고 나서 여기 눌러.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지? 봐봐. 선생님 잘 봐봐. 여기 있으면 픽! 두 개 나오지? 여기 조금 여기 그러나? 어. 어. 이게 나오지? 해봐. 여기 튀어나오지? 해봐. 이렇게 누르면 꽉 져요. 여기 튀어나오지? 튀어나오지? 그렇지. 거기 두 개, 와, 정확히 보이네. 튀어나오지? 용어는 심지어 두 개가 정확히 튀어나오고 여기. 해봐. 네? 이렇게 해보면 여기 튀어나오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꽉 차. 이게 왜 그러냐면 꽉 찼을 때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혈액이 거꾸로 오르게 눌러지면 거꾸로 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판막이 있어가지고 혈관이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판막의 위치. 그러면 있잖아 우리가 다시 뭘 비교해 볼 거냐면 일단 혈관은 동맥과 모세혈관과 정맥이 있어. 다시 얘 이름 뭐라고? 그러면 혈액에서 나왔어. 일단. 그럼 심장이 나왔어. 그럼 힘이 빡 받았어. 힘이 너무 센데? 혈관벽 두껍게. 누구로 시작해야 돼? 동맥으로 가. 물질 교환하려면 혈관벽이 두꺼우면 안 되잖아. 갈아타.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을 해. 그리고 돌아올 때나 다시 어디로 돌아와? 정맥으로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면 돼? 심방으로 들어오면 돼. 순서 이해가?
다시 처음에 어디? 심장에서 어디서 나갔어? 실에서 나갔어. 그럼 어디로 만나줘야 돼? 동맥으로 나가야 돼. 압이 세니까. 그리고 나서 물질 교환하려면 이게 혈관벽이 얇은 모세혈관으로 바꿔야 돼. 그러다가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정맥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면 돼? 심방으로 돌아오면 돼. 오케이, 말이? 동맥과 모세혈관은 이런 차이가 있어. 동맥은 혈관벽이 두꺼워야 돼. 왜 그런지 알잖아. 혈압이 세니까. 그래서 동맥은 피부 바깥에 있으면 안 돼. 아, 지금 니네 여기 혈관 보이는 거 있지? 여기를 너네 왜 여기 이렇게 재가지고 맥박 재는 거 알아? 정동맥이라고 해서 경동맥이라 해서 약간 좀 약한 동맥이야. 약한 동맥이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 느껴지는 거야. 여기 뒤에도. 경동맥이 있는 자리가 이렇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동맥은 이렇게 튀어나와 여기 바깥에 있으면 안 돼. 깊숙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왜 그러냐면 난 죽을 마음이 없는데 모르고 이렇게 스쳐가지고 혈관이 잘렸어. 근데 동맥이 잘렸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애가 압이 너무 세. 그 죽었습니다. 아, 이러면 슬프잖아. 난 죽을 의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막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뭐 이게 그 자료가 절단됐어. 그러면 진짜 그 동맥이 있잖아. 콸콸콸 피가 쏟아진다. 동맥에선 그래. 근데 그런데 동맥이 또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동맥이 딱 끊어지지. 그럼 얘네들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가고 끌어서 당겨서 동맥을 묶어주더라고. 어디 의학 드라마 보니까 그렇다고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동맥은 그러니까 피부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근육 안쪽에 있어야 돼.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길 잘라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경동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짝 자른다고 해서 동맥이 잘리진 않아. 좀 세게 확 해야 잘릴 수 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봐봐. 이 순환에서 생각을 해봐. 순환 입장에서 내가 따뜻한 물에 있어. 그럼 혈액순환이 더 잘 돼. 그러면 심장이 잘 뛰일 거야. 그러면 동맥이, 아니, 그러니까 심장 입장에서 혈액을 빡빡빡빡 계속 내보내주겠지. 그럼 여기가 잘렸으면 경동맥에서 피가 빡빡빡빡 나오겠지. 빨리 죽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실에서 들어갔어. 고난에서 오늘 가서 선생님, 엄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 잘라서 욕실 이러지 말고. 아니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 경동맥의 위치가 여기가 있어서 그래. 아, 여기 자른 이유를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니들 자른 얘기 아니지요. 여기 뭐 이러지 마. 그래 대부분의 동맥은 숨어 있어서 느껴지지 않아. 이 동맥의 압이. 그래서 여기만 압이 느껴지는 거야. 여기 이 맥박이 있잖아. 바로 심장에서 혈액이 빵 나올 때 그 압력인 거야. 그리고 동맥은 그러면 깊숙이 있어야 되고 얘는 그냥 피부 바깥쪽에 보이는 이런 혈관들 있지? 파란색 혈관들 이게 다 정맥이라 생각하면 돼. 이해가지? 그러면 니들 생각에 이 모세혈관의 특징은 어때야 돼? 1차적으로 물질 교환이 가능하려면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얇아야 돼. 그럼 얘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 그 다음에 얘는 그물처럼 온몸에 퍼져 있어야지. 구석구석이. 각각의 세포들한테 다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포한테도 주고 저 세포한테도 줄 수 있게. 그래서 얘는 그물처럼 멀리 퍼져 있어서 혈관을 잘라가지고 모세혈관 일일이 그 쬐깐한 모세혈관 막 잘라가지고 넣으면 지구를 7바퀴 반, 아니 몇 바퀴 돈다더라? 3바퀴 반인가 돈다든가 엄청나게 길이 돼, 모세혈관. 왜냐면 구석구석이 다 있어야 되니까 엄청 길어. 그러면 그 다음 제일 긴 거 이거. 그러니까 표면적이 제일 넓은 거.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가장 짧은 게 얘야. 그 다음 혈압이 제일 센 건 얘. 이해가지? 혈압이 제일 약한 건 얘. 심장에서 머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빠른 건 누구? 얘. 가장 느린 건 누구? 얘.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혈관까지 했어. 순환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아, 이렇게 내가 자꾸 무슨 순간이를 안 해. 그럼 망이야. 우리 순환 가자 그럼 이제 순환. 순환의 말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순환은 멈추지 않아야 돼. 그 지하철 중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애가 종점이 없는 애가 있지. 그게 누구야? 2호선이지? 2호선 계속 돌잖아. 네. 멈추지 않고 돌아야 돼. 그게 순환이야. 그럼 이제 순환의 두 가지 목표점이 있었잖아. 한 군데는 어디였더라? 해로 가는 거.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 거? 온몸으로 가는 거. 온몸 순환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몸 순환을 체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해. 두 번째가 바로 폐로 가는 폐순환이야. 일단 온몸 순환은 온몸이 목적지잖아. 그래서 힘이 세야 된다며. 그래서 어디서 출발한다고? 심실 중에 어디 심실? 힘센 심실 누구? 좌심실. 그럼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야 돼? 심방으로 돌아올 때 좌심실에서 나왔으니까 우심방. 왜냐면 혈관이 꼬여있으니까. 이해 갔어? 됐어? 응. 그러면 좌심실에 딱 나갔어. 그럼 동맥이 연결돼 있어야 돼? 정맥이 연결돼 있어야 돼?
동맥이 연결돼 있어야 돼. 정맥이 연결돼 있어. 동맥이 연결돼 있어야 돼. 한 번만 누르고 가자, 이거. 동맥이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좌심실에서 연결된 혈관은 동맥. 야, 동맥으로 가면 혈관벽이 두꺼워가지고 물질교환이 불가능하다면 누구로 연결된다고? 모세혈관으로 연결된다고. 그지?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에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오라고? 정맥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폐수단은 어디서 나가야 돼? 우심실이다. 좀 힘이 약하니까 우심실. 우심실은 나갔어. 그리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 좌심방으로 돌아와야 돼. 야, 심실은 나가면 힘을 빡 받으니까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동맥. 동맥에 있으면 물질교환이 안 되니까 뭐로 바꾸라고?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정맥. 패턴 이해 갔나? 어? 그러면 얘도 동맥이고 얘도 동맥이잖아요. 그 동맥에 이름이 있어. 목적지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얘는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정맥이어야 돼? 폐에서 돌아오니까 폐정맥. 오케이? 그럼 모세혈관은 폐에서 돌고 있는 모세혈관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는 온몸으로 돌고 있으니까 커다란 동맥이다 그래서 대동맥이라 불러. 얘는 온몸의 모세혈관이야. 그리고 나서 무슨 정맥? 대정맥이 되는 거야. 됐나? 순서? 시작. 좌심실 시작.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시작. 좌심실 시작. 자신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작정 니들한테 순서대로 외우라고 그랬니? 나 지금 충분히 이해시켰다. 충분히 이해시켰다. 심실이 힘이 센 거야. 그중에 제일 힘이 센 게 좌심실이야. 그래서 좌심실 다시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실은 어디였더라? 우심실. 어디로 갈 때더라? 폐로 갈 때. 시작.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오케이, 말이 됐나? 돌아라.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디가 있노? 여기 있다. 우리 얘 이름이 뭐였어? 좌심실. 좌심실에 나가다 어디 혈관이냐면 좌심실 연결된 혈관이 바로 이거야. 이해가? 그럼 얘 이름이 뭐야?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물어볼 거야. 대동맥. 그러면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더라? 온몸으로 가지. 온몸에 모세혈관을 돌았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야 돼?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좌심방이죠. 절로 가자.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절로 가자. 여기로 나가서 온몸이야. 온몸에 모세혈관을 돈 다음에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돼. 됐냐? 우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랬어. 온몸에 있잖아. 간 이유가 뭐냐면 영양소와 산소 주로 가잖아. 그래서 띠리리띠 영양소 산소 주고 대동맥으로 갔더니 어머 혈관벽이 너무 두껍잖니 모세혈관을 갈아탔어. 모세혈관 통해서 물질교환을 했다. 영양소하고 산소 줬어.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노폐물 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왔지. 그럼 이산화탄소 버리려면 어디서 시작해? 우심실에서. 이산화탄소 버리러 폐로 가기 위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돼? 우심실이잖아. 그러니까 온몸에서 받아온 이산화탄소를 우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갔다. 그럼 이제 우심실에 왔어요, 여기.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이산화탄소 버리러. 이산화탄소 버리러 어디로 가야 돼? 폐로 가야지. 폐로 가려면 이 혈관이야, 이 혈관. 폐 여기가 모세혈관이야. 폐에서 모세혈관에서 기체교환을 한 다음에 이산화탄소 줬어, 폐에 가서. 그리고 뭐 받아와야 돼? 깨끗한 산소 받아야 돼. 산소 받아서 어디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산소가. 그러면 산소를 온몸에 주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 실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늘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뒤에서 혈의 압력을 쫙 주면 일로 구멍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다며. 구멍이 두 개잖아.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 이 구멍으로만 나가는데 이 구멍 나가면 안 된다며. 그래서 뭐가 닫힌다고? 판막이 쫙 닫힌다고. 그래서 일로 쭉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봐라. 순서대로. 여기 뭐? 좌심실. 대동맥 말해야지.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우심실 내려가. 이제 폐로 가자.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좌심방에 산소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 좌심실로 내려가자. 이제 온몸에 또 산소 주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지. 멈추면 안 되겠지. 내가 한 바퀴 돌아서 완성까지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칸막이 여기에 있었던 거 보이지? 뭐냐면 좌심방으로 내려가는 좌심방에 좌심실에서 내려가는 거 오케이. 그러나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올라가면 안 돼.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오는 거 오케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올라가면 안 돼. 오케이? 또 하나 어디가 힘이 세냐면 동맥이 압이 좀 세잖아. 혈관벽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동맥이 혈관벽이 두꺼워서 심장에서 빵 나가고 나서 동맥도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거든. 옆에 있는 근육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얘가 눌리면 혈액이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 또 칸막이 또 있는 거야. 방향 자체가 나가는 건 되지만 돌아오지 말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냐? 얘 이름이 반올판이야. 그래서 아까 왜 서현이가 띠릭 한 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 작은 거? 이건 반올판 닫히는 소리. 이거는 심방과 심시 사이에 있던 3,000판이나 2,000판이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에 찌기 이렇게 반올판이 닫히는 소리. 이게 반복돼서 들려야 되는 거야. 이해 갔나? 됐어? 순환이 선생님하고 이제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획 전날 이제 막 파이널 해주잖아. 그럼 내가 이런 정보를 할 거야.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을 읽지 말고 순환을 먼저 쓰고 시작해라 말할 거야. 이거는 있지. 선생님이 시험지를 니들 아직 보지도 않았고 니들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순환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야. 단언컨대 한 번도 순환 문제가 안 나온 시험지를 본 적이 없어. 출제율 몇 프로? 100%. 진짜 100%. 반드시 해. 그러니까 모든 시험지는 순환이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시험 직전에 또 얘기할 거니까 잊어버려도 되긴 하지만 순환을 먼저 써놓고 시작할 거야. 체순환, 폐순환 쓰고 1번 문제 풀어. 영양소 문제 오케이. 2번 문제 소화 문제 오케이. 오케이. 심장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4번 문제 순환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때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실수가 되게 많거든. 몰라서 틀린 애는 아무도 없어. 틀려놓고 와서 이래. 선생님 제가 실수했어.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쓰고 시작하라고 할 거야.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반드시. 근데 선생님 지금 니들하고 수업의 패턴을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암기만 시켰니? 이해를 시키면서 했지. 그러니까 니들도 먼저 오케이 심실에서 이렇게 동맥으로 모세혈관으로 정맥으로 심방으로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온몸으로 갈 때는 이름이 왜 대라고 붙였는지 왜 패라고 붙였는지 확인하면서 암기를 한번 쭉 해보면 자기 거 돼. 그래서 굳이 암기가 아니어도 순서대로 이해하면서 쓰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순환까지 끝났다. 야 그럼 여기서 순환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산소를 어디서 받았어? 폐. 폐에서 받았어. 폐에서 돌아올 때 그럼 산소가 많겠는데? 폐에서 돌아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네? 폐에서 여기서 받았지 산소를. 그럼 여기 산소 많겠네? 오. 오, 나 능력 있어. 대기만 했는데 부러질 수 있어, 나. 완전 능력 있어. 비 왔나? 저쪽에? 나 좀 억울하네. 나 엄청 힘센 사람 같았지. 이거 봐봐. 산소가 많아, 산소가. 이해가지? 산소 받아왔으니까. 산소 받아서 심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산소가 많아. 좌심방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좌심실로 내려가. 산소가 많아. 산소를 주로 온몸으로 가니까 산소가 많아. 여기서 산소 줘버렸잖아. 뭐 받아왔어?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때부터 이산화탄소 맞네?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 가지고 돌아왔어. 지심장으로 많아. 이거가 우심방으로 내려가, 우심실에서 내려갈 거야. 어디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받으러 폐로 갈 때까지 산소가 많아. 이해가나?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주면 이때부터 산소가 많아요. 산소를 줘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 물어보자. 이 중에 산소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딜까? 산소가 제일 많은 데. 받자마자야. 산소를 받자마자. 받자마자가 어디야? 폐모. 폐 정맥이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많은 데가 좌심방이 많아. 그 다음에 좌심실이 많아. 그 다음에 대동맥 많아.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 버리기 직전이 제일 많아. 여기가 제일 많아. 너네 알지? 씻기 직전이 제일 더러운 거야. 욕실 앞에서 뭐가 묻을지 어떻게 알아? 그지? 옷을 벗으면서 내가 뭐가 묻을지 어떻게 알아? 씻기 직전이 제일 더러운 것처럼 이산화탄소 버리기 직전이 폐동맥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아. 받자마자 제일 산소가 많은 거 폐동맥. 버리기 직전에 제일 많은 거 이산화탄소가 폐동맥이 제일 많다고. 오케이 말이? 지금 내가 말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O2가 풍부한 혈액을 뭐라 부르냐면 동맥혈이라 불러.
아이들아 조심해.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데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혈액이 아니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으로 써야지. 정맥혈이라 불러. 정맥혈은 정맥에 흐르는 애가 아니야.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맥혈이 흐르는 노란색은 누구였냐면 일단 폐에서 받은 탄소가 많아지니까 폐, 정맥, 돌아왔어. 폐정맥에서 어디로 들어왔더라? 좌심방으로 들어왔지. 산소가 많아. 좌심방. 좌심방에 산소 주려고 어디로 다 좌심실 그리고 어디까지? 대동맥까지. 근데 온몸에 가 산소 줘버리고 이산화탄소 받았잖아. 이산화탄소 받아 돌아오는 대정맥이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리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이 이산화탄소가 많아. 우심방에서 어디로 내려가? 우심실로 내려가지. 우심실이 많고 그 다음이 폐동맥이 많아. 이해 갔어? 산소가 많은 동맥혈과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 산소가 많은 혈액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르고 내가 손을 딱 베었지. 그럼 피 색깔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인데 약간 선홍색이라 불러. 그런데 너네 체했을 때 엄마 손 따봐준 적 있어? 그때 무슨 색이 나와? 검은색 피가 나오지. 이게 약간 검붉은색. 얘가 선홍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산소가 풍부하면 선홍색, 이산화탄소 많은 검붉은색이다. 여기까지 하면 순환이 끝. 끝. 뭐 체크할 거 있을까? 아, 얼굴이만 보자. 아, 얼굴이 좀 써져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안 써져. A, B, C, D부터 이름 한번 지어볼까? 아, 심장부터 해볼까? 심장? 일단 방시방식 우자 찾았지? 얘들아 G가 뭐야? 무심방.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H가 무심실. 그 다음에 E가 자신방. F가 그러면은 온몸으로 갈 때 어디로 시작? 좌심실에서 시작. 좌심실에서 붙어있는 대동맥은 어디야? 좌심실에 붙어있는 혈액 이거 대동맥. 오케이? 대동맥에서 온몸에 모세혈관 주고 돌아온 얘가 뭐야? 대정맥. 대정맥에서 어디로 들어온다고? 우심방. 우심방에서 어디로 내려간다고? 우심실. 우심실에서 어디로 간다고? 폐. 이게 폐동맥. B가 폐동맥. 폐동맥에서 폐에서 주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폐정맥을 통해서 E로 들어온다. 됐나?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게 10페이지, 10번 문제야. 10번 문제 A, B, C, D 이름 한번 써볼래? 그럼 이번에 여기다가 동맥혈 한번 체크해볼까? 동맥혈 아까 우리 노란색이었어. 일단 뭐 해야 돼? 좌심, 실. 아니, 폐부터 아까 폐에서 받아오는 에이. 폐정맥. 예. 산소 많지. 폐정맥에서 들어오면 어디? 좌심방 산소 많지. 그리고 내려오면 좌심실 산소 많지. 산소 주로 가는 이 C가 대동맥 산소 많지. 그럼 여기서 이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많지. 그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산화탄소 많고 내려가니까 이산화탄소 많고 주로 가니까 이산화탄소 많고 됐냐? 결론 말하자. 결론 보자. 여기 봐. 이거 받아. 이 그림만 그래. 이 그림만. 이 그림만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가 동맥혈이야. 그치? 예. 여기가 정맥혈이야. 그치? 이거 하나 체크해놔야 되지.
동맥과 정맥혈 쓰고 나서 가운데 나눠준 다음에 오른쪽이 동맥혈, 왼쪽이 정맥혈이라는 사실 좀 체크합시다. 얘만 그래, 얘만. 직선에 너무 이쁘게 잘 그린다. 뭐라고? 직선에 너무 이쁘게 잘 그린다. 어디가? 제가요. 그래. 내가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개념하기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문제 푸세요. 응? 음, 음, 4번, 5번은 그림에서 응, 이게 판막이에요. 응. 정연아 A, 1번 A, 우신방, 은서야 B, 규현아 C, 용호야 D, 정우야 가. 폐정맥? 아니, 대정맥. 우신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대정맥. 그 다음에 라가 그러니까 폐정맥. 오케이? 그러면 C하고 연결된 혈관이 누구야? 우심 C라고 연결된 혈관이 누구냐고. 다야. 그러니까 다가 폐동맥.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자심방, 자심실인데 자심실과 연결된 나가 대동맥. 오케이?
그 다음에 심장에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심방이고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어디? 심실. 승희야, A가 뭐야? 4번에 A 승희야? 근데 지아야, B는? 소율아, C는? C의 밑에 있는 판막 보여야 돼. 판막이 있다. C 정맥. 그러면 혈관벽이 두껍다. 민서야, 누구야? A 동맥. 그 다음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B 모세혈관이지. 서영아, A 이름이 뭐야? 적혈구. 하리나 B. 백혈구. 서연아 C. 해석할 혈소파. 소율아 D. 어? A는 적혈구니까 붉은색이다. 맞고요. D는 핵이 있는데 틀렸고요. 세균을 잡아먹는 건 B지 C가 아니에요. X예요. 영양소 노폐물 운반 맞고요. 그래서 OXX5. 온몸 순환의 경로는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폐순환은 심장의 우심실에서 나가서 심장의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동맥혈은 산소가 어떤 애들? 많은 애들. 됐나? 순환 재밌지? 네. 막 협박해. 막 협박하고 재밌잖아. 막 이러면서. 왜? 이게 판막이 열리고 닫힌 모습이다. 혈액이 오른쪽으로 갈 땐 판막이 열리고 반대로 갈 땐 판막이 닫히는 걸 말하는 거야. 오. 아, 아. 아, 맞아. 규현아, 괜찮지? 네.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그치? 야, 열려. 오, 안 열리고 있어. 오, 됐다. 음.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 28일? 9일이요. 29일이야? 방학도 안 하고 29일이라 우리가. 이거 아니겠다. 우리가, 오,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우리가. 내가 확인을 하면 뭘 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어. D2S8. D2S8. 응. 오늘은, 오케이. 그러네. 앞서서네. 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응. 야, 그 다음에 있잖아. 호흡에 이제 우리가 소화를 했어. 두 번째 순환을 한 거야. 이번 세 번째 호흡을 하고 네 번째가 배설이거든. 호흡은 뭐야? 숨쉬는 응? 숨 쉬는 거. 숨 쉬는 건 호흡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산소로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도 호흡의 일부야. 호흡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생성이 호흡이야. 에너지 생성. 그럼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일단 우리 영양소를 소화기관에서 잘게 분해해가지고 영양소를 혈액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분해한 다음에 혈액이 영양소와 함께 누구를 운반시켜주더라? 산소를 운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만들어서 버리는 과정이 바로 궁극적인 호흡이야. 그러면 영양소와 그러니까 산소가 필요하고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흡이었던 거야. 그래서 기체교환이 호흡의 일부이긴 하지만 일단 기체교환부터 얘기를 하려고. 기체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폐에서 일어나. 근데 얘들아 폐는 있잖아.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어. 용어가 대답해. 왜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말할게. 심장을 지금 멈추라고 명령을 내려봐. 니들이 한 건 숨을 멈춘 거야. 내가 심장을 멈춰봐. 이건 숨을 멈춘 거지. 그지? 심장은 니들이 멈출 수 없어. 왜냐면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 스스로 움직여. 그런데 폐는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참으면 멈출 수 있어. 어느 정도에.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 이유가 뭐야? 그럼 뭐라 그러라고?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위는 그러니까 움직일 때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가 위야 움직이지만 명령 내린다고 해서 지가 막 안 움직이고 안 그래. 지가 알아서 움직여. 근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운동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그럼 근육이 없어서고 폐가 스스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아이가 위에 갈비뼈, 아래 횡격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횡격막에 구멍이 뚫리면 안 돼. 구멍이 뚫리면 그 가로막이라 해당하는 그 막에 구멍이 뚫리면 이게 압이 빡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공기가 자꾸 새니까 호흡이 잘 안 돼.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리 코로 숨을 쉬면 10도 옆에 기도가 있어요. 왜 가끔 물 잘못 마시면 콧구멍 뒤쪽으로 넘어 기도가 들어가서 킥킥 그러는 거 있지. 니네. 그때가 기도야. 기체가 들어가는 관. 기도가 있으면 기관지라고 해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가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폐가 붙어 있어요. 폐가. 근데 폐 위에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 거야. 갈비뼈 밑에 이렇게 가로막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갈비뼈가 위에 아래가 가로막이야. 이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운동하지 못하는 폐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 가득 찼다. 말랑말랑해 페트병이. 선생님 누르면 나가 들어와.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갈비뼈. 나 지금 손가락 4개 갈비뼈야. 아래에 있는 게 가로막. 한 줄이니까.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페트병을 이렇게 누르는 효과랑 똑같은 거야. 나가 들어와. 나가. 들숨이라고 불러. 날숨이라고 불러. 내쉬는 거. 그러면 얘를 위로 가고 위로 가게, 갈비뼈를 위로 올리고 가로막 아래로 내리지. 그럼 공간이 넓어지면서 기체가 들어와. 니들도 왜 페트병을 눌렀다 다시 놓으면 다시 나갔던 물이 어떻게 되지? 다시 들어오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기체가 들어오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들숨이라고 그래. 일명 또 흡기라고 불러. 나가는 숨을 날숨이라고 내쉬는 숨이니까 날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걸 합쳐서 호흡기라고 부르는 거야. 호흡기는 어떤 숨? 내쉬는 숨. 흡기는 어떤 숨? 들어오는 숨. 그래서 내쉬는 것과 들어오는 걸 합쳐갖고 호흡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호흡기가 일어날 때, 흡기와 호흡기가 일어날 때,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다 호흡,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래서 흡기, 들숨, 호흡기, 날숨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폐가 스스로 운동할 수 없으므로 위에 갈비뼈, 아래 뭐? 가로막. 갈비뼈를 늑골이란 말도 써. 가로막을 횡격막이라고 말하기도 해. 근데 요즘엔 그냥 통일해서 갈비뼈, 가로막이라 말하더라.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공간이 넓어지면서 들어와. 오케이? 갈비뼈가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면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얘는 흉곽의 부피라고 말하는 아이가 커지는 거야. 얘는 작아지겠지. 그러면 당연히 압이 얘는 약해지고 얘는 세지겠지. 아니 힘이 세지잖아. 약해지잖아. 세고 약하잖아. 그래서 그 압력까지. 그래서 얘는 기체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들숨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이마시는 기체는 누굴까? 들숨에서 들어오는 기체는 누구야? 산소가 아니다 근데. 너네 들이쉬는 기체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누구야? 질소야. 왜? 공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 그런데 니네 질소 들이마시고 질소 내뱉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목표치는 산소기 때문에 그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표현을 하지 실제로는 질소가 가장 많대. 그럼 선생님 그 질소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내뱉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A, B, C인데
여기가 들숨의 기체고 여기가 날숨의 기체야. 근데 얘가 78%를 들이마셨는데 78%를 내뱉을 때. 이게 바로 질소야. 전체 공기 중에 78%가 들숨의 질소가 들어와. 근데 그 질소가 78%가 들어왔으면 뭐해? 다시 다 나간다고 78%가. 이해가? 그 다음 얘는 21%. 공기 중에 21% 갖고 있는 게 누구? 산소. 그러므로 내가 하고 들이마셨을 때 21%가 산소인 거야. 이해가? 그럴 때 내뱉을 때 18%. 충격은 뭐냐면 여기가 0.03%거든?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야. 그런데 얘가 2%. 아, 뭐가 충격이냐면, 선생님 알았어요. 제일 많은 기체 질소 오케바리, 두 번째로 많은 기체 산소 오케바리, 그 다음에 얘가 이산화탄소란 거 이해가지? 그런데 들숨 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많아, 들숨 때. 산소가 많아. 에? 날숨 때 내뱉는 기체에서 산소가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많아? 니네 근데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근데 실제로 니들은 뭐 내뱉고 있었어? 산소를 더 많이 내뱉고 있었어. 아, 질소는 어차피 버리고 해. 산소가 이산화탄소 중에 누구 내 더 많이 내뱉는 거야? 산소를. 근데 왜 이상한 억울해 안 억울해? 아, 그러므로 마우투스 마우스로 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면 가능한 거야. 아니 너네 그런 느낌 하지 않았어? 왜 입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기체를 넣어준다 그러잖아. 그럼 내 입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저 사람이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막 죽지 않을까라는 고민 안 해봤어? 네. 아, 왜 하냐 뭐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체 누구야? 산소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불어 넣어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아,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기체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중에 누가 더 많으니까. 산소가 더 많아. 그런데 왜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말할까? 어? 봐봐. 산소가 들어온 양에 비해 나갈 때 적어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는 양에 비해 나가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말하는 거야.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나간 이산화탄소 비교해봤더니만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 내뱉는다 그러지 실제 절대값은 산소가 더 많아. 그런데 이거 문제 잘 안 나와. 말 안 나와. 그런데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그냥 스포이드로 삑 짰어. 뭐가 나올까 여기서? 공기라고 하는 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78%가 누구? 질소. 21%가 누구? 누구랑 똑같니? 들수만 똑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삑 짜는 건 들숨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빨대통에 불어넣었어. 여기 입이야. 입. 빨대통에서 불어넣었어.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 날숨을 말하겠지. 이해가나? 그리고 나서 여기가 내가 BTB를 담아놨는데 BTB 이게 BTB. BTB란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는 색깔이 안 변해. 근데 여기만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들숨에는 이산화탄소가 없는데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인 거야. 이해가나? 아, 느낌적인 느낌. 내가 뭐가 오늘 새로 알았던 거 기억나지? 아, 내뱉을 때 산소가 더 많았지만 들이마실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나갈 때 더 많으므로 날숨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표현을 했구나까지 기억해야 돼. 근데 어떤 기체를 의미하는 건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BTB를 통해서 들숨과 날숨의 이산화탄소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됐냐? 우리 이거 있잖아. 들숨과 날숨 호흡의 운동에서 갈비뼈와 가로막이 상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했잖아. 이걸 실험을 할 때 유리광 이거 이렇게 유리광 여기가 고무풍선 Y자관을 준비하고 Y자관 여기가 고무풍선 여기가 이렇게 고무막 여기 막아 주둥이 막아 관은 여기만 뚫려 있는 게요. 그럼 얘들아 이걸 잡아당겨 잡아당기면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 여기로밖에 못 들어와. 여기 옆에는 막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로 기체가 들어와. 그럼 이 기체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풍선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게 들수. 그러면 이때 이걸 놓으면 다시 풍선이 공기가 나가면서 풍선이 쪼그라들겠다는 느낌 오지? 그럼 이때 풍선이 의미하는 건 우리 내장기관에서 어딜 말해? 풍선하고 똑같은 곳이 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고무막이 의미하는 건 뭐? 가로막. 근데 여기서는 갈비뼈는 없어. 그거 이 Y자관이 기관과 기관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무풍선을 잡아당길 때 들숨을 말하는 거고, 고무막을 이렇게 놓았을 때는 날숨을 의미하는 거야. 호흡의 운동도 반드시 출제가 되더라. 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책을 봤거든? 이건 뭐야? 선생님 지금 뭐 보는 걸까?
공기 펌프질을 한 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들숨이라 그랬지? 들숨. 날숨, 내뱉는 숨?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색으로 바뀌고? 색깔 안 바뀌고, 여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노란색으로 바뀐다고. 이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사실 통해서 날숨의 무슨 기체를 확인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 확인하는 거야. 됐니?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가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부피는 커질 거야. 이게 나갔어. 들숨과 날숨의 상하 운동. 이거 싫어. 여기가 이 고무막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어디가? 가로막. 여기 풍선 의미하는 게 뭐라고? 배. 됐냐?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돌아. 좁아져. 오케이, 돌아. 지금이야. 돌아야 된다니까? 돌아. 돌으라고. 돌아! 언제 돌아? 돌았어. 그래도 돌았어. 내가 좀 늦어. 로딩이 좀 늘었지만 돌았어.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심장. 내가 심장을 잘 그리니까. 방 몇 개? 네. 4개. 이거 뭐? 50번, 40번, 40, 우와. 50만, 50씩 40만, 40씩 찾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꼬여야 되니까 좌심실에서 시작한 걸 여기로 가자. 여기 우심실에서 이렇게 가자. 오케이. 그러면 좌심실에서 나간 이 혈관의 이름이 뭐더라? 대동맥. 여기에서 뭐가 있더라? 온몸에 조직세포가 있어. 조직세포. 온몸의 세포. 주변에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모세혈관에서 물질교환을 하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 대정맥을 통해서 옷이 방으로 들어오지. 이산화탄소를 잔뜩 가진 대정맥을 통해서 그 정맥혈이 이산화탄소 잔뜩 품고 들어왔어. 이산화탄소 버리러 어디로 가더라? 우심실로 내려가야지. 우심방에서. 그럼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자. 폐로. 폐에 가서 뭐 폐가 이렇게 폐는 있잖아. 스스로 운동할 수 없는 아이를 덩어리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폐에는 이렇게 작은 폐포로 돼 있어. 그 폐포 주변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그림을 지금 그리는 중인 거야. 이게 폐포야. 폐포의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는 거야. 그 모세혈관은 이렇게 우심실에서 연결돼서 폐동맥에 연결돼서 폐모세혈관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기체교환을 주고 받고 이렇게 모세혈관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갈 건데 폐동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가. 됐냐?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해줄까?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얘 구멍이 폐포야. 니네 폐포 본 적 있는데. 그 왜 순대 먹을 때 말이야. 간 먹어봤냐? 간 안 먹었어? 맛있어요. 맛없어. 간 퍽퍽하던데? 먹어봤어? 그러면 거기다 허파 두는데. 파파는 맛있어. 허파 그 안에 구멍이 뚫려있다. 그게 폐포. 앞으로 이제 일부러 한번 엄마한테 순대 먹을 때 엄마 허파를 사주세요 해서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보고. 굳이 먹지 않아도. 폐포. 폐포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다니까? 모세혈관에서 뭐가 일어나더라? 기체교환이 일어나지. 일단은 폐포에서부터 시작할게. 우심실에서 갈 거야. 왜 또 그랬는데 심실은 나갈 때 쓰는 거야. 혈관벽이 조금 덜 두꺼운 우심실에서 폐로 갈 거야. 폐로 갈 때 혈압이 높으니까 동맥을 통해 가자. 폐동맥. 폐동맥을 그냥 가면 안 돼. 기체교환을 위해서는 모세혈관으로 자리를 바꿔야 돼. 이해가지? 지금 뭐가 많은 기체가 들어왔어?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페포한테 뭘 줄까? 이산화탄소를 주겠지. 그러면 이 페포가 얘한테 뭘 줄까? 산소를 주겠지. 산소를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가. 이해가나? 그럼 여기 써볼게. 모세혈관아, 너 누구하고 기체교환이 일어났니? 나 페포한테 기체교환 줬다니까? 야, 페퍼한테 뭐 줬어? 내가 이상하다는 버리러 갔어, 페퍼한테. 그때 페퍼가 나한테 산소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해가나? 됐어? 이때 기체교환.
이때 기체교환이 중요한 건 페포는 산소를 많이 갖고 있게 이산화탄소 많이 갖고 있게. 페포는 하고 됐음을 통해 산소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없는 폐한테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데 적은 대로 흐르듯이 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 이제 산소 받아서 돌아왔어. 심장으로 산소 받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내려가자. 좌심실로 가자, 좌심실. 좌심실 대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 주로 가지. 근데 대동맥을 통해서 가면 안 돼. 물질기환을 위해서는 갈아타야지. 어디로? 뭐로 갈아타야 돼? 모세혈관을 갈아타야 되지. 그래서 모세혈관에 산소 주고 영양소 주고 다시 이산화탄소 받아 돌아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자세하게 그려볼게. 여기가 조직세포야. 온몸의 저주세포야. 모세혈관은 이렇게 있대. 야, 대동맥에 연결된 모세혈관. 야, 이 뭘 줄까? 조직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 줘야겠지. 일단 산소의 기준으로, 기체의 기준으로 산소를 줬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내가 산소를 쓰고 에너지를 만들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얘가 뭘 줘?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버리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나? 요것만 써볼게. 여기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뭐 준다고? 산소 줘야지. 이거 산소 오토스비랬지? 산소. 그럼 조직세포가 야 내가 에너지 만들고 남은 이산화탄소 버려줄래? 그럼 이산화탄소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나? 그러면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갔다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하는 그 느낌 오는 이해가지? 그럼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가 만들었어.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버리고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폐포로 버리는 가는 거야. 이해가나? 그러면 얘를 폐순환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다른 말로 외호흡이라고 불러. 기체교환의 입장에서는 외호흡이야. 우리 이거 아까 그 온몸 순환에 해당하는 거였거든. 이거는 호흡의 기체교환의 의미로서는 내호흡이라고 불러. 이렇게. 나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바뀐 데가 어디야? 외호흡이야, 내호흡이야? 다시 얘기할게. 동맥혈로 갔다가 정맥혈로 돌아오는 게 외호흡이야, 내호흡. 용어. 내호흡이야. 내호흡이 동맥혈 산소를 가지고 갔다가 이산화탄소 받아 들어왔으니까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외호흡은 뭐라 그래야 돼? 정맥혈로 갔다가 동맥혈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지? 얘네 뭐라 그런다고? 내호흡은 뭐라고? 동맥혈이 갔다가 어디로 뭐로 바꿨다고?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어오는 상관이었어. 근데 얘는 뭐로 바뀌었다고? 정맥혈이 갔다가 동맥혈이 바꿔온 호흡이야. 외호흡과 내호흡. 그 다음에 아까 호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이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너네 에너지 언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니들 밥 먹었어. 오케이. 에너지 제일 많이 어디에다 쓸까? 누구나 알아야지. 키 크는데. 정우 생각에는? 운동할 때 정현이는? 은서는? 하린이는? 규현이는? 뭐가요? 나 잘 넘어갔어. 나 욕하지 않았어. 오, 위험한 순간이었어. 일어나. 우리가 만든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어? 생장. 소율이는? 운동할 때. 내가 지금 물어본 아이들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랬어. 말할게. 정답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체온 유지. 체온 유지. 키 클 때 아니고요. 운동할 때 아니고. 운동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다 보면 열이 막 올라가잖아. 그럼 체온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그럼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순간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럴 때 되면 봄, 가을보단 여름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삼복을 지켜 먹는다고. 초복, 중복, 말복을. 겨울에는 뭐가 안 먹어? 왜 안 먹냐면 겨울에도 체온 유지가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으면 되잖아.
근데 여름에는 벗어도 한계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특히 옛날 사람들은 옷이 엄청 두꺼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봄날을 지켜 먹었던 거야. 에너지, 아니, 생활에도 에너지를 써야 돼. 근데 체온 유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써야 돼. 근데 더우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필요해. 생활에 쓸 에너지가 없네. 그래서 봄날에 에너지를 많이 챙겨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언제라고? 체온 유지. 에너지를 안 쓰는 곳은 어디냐면 기체교환. 최근에 한 선생님이, 완전 놀라운 일을 알았어. 뭐요? 그랬더니, 산소 운반하는 아이가 누구였어? 적혈구가 산소 운반하지. 근데 적혈구 에너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해? 적혈구도 움직여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호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면 영양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냐면 산소도 필요하고, 그럼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호흡은 대부분 산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적혈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데. 다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아이야. 근데 운반을 위해서 지도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나 지가 만든 에너지는 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대. 효과적이지 않아. 니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 없이 에너지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다 있어. 언제냐면 특히 남자애들 축구할 때 있지. 과격한 운동할 때. 과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근데 산소가 그만큼 공급이 되지 않잖아. 빨리빨리. 그때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 때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똑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게 단점이고 또 하나의 단점은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젖산이라는 성분이거든. 근데 그 젖산이 어디에 쌓이냐면 근육에 쌓여. 근육에 쌓여서 니들이 근육을 눌러서 아파서 근육통이 생기지. 그러니까 니네 왜 갑자기 과격한 운동 하다 보면 근육통 아파. 아이고 다리야 하지. 그 중간중간에 중간 산물이 젖산이 쌓여서 그래. 그럼 다시 가보자. 에너지를 만들려면 일단 영양소를 뭐에 태워야 돼? 산소로 태워야 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그나마 효과적이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 그리고 나 중간 산물이 쌓이지 않는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지. 그거 유산소 운동이 과격한 운동이지? 아니지 뭐 러닝이랄지 가볍게 달리는 거랄지 이런 걷는 거랄지 이런 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야. 그런데 과격한 운동을 만들 때 할 때는 갑자기 급속도로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니네들 폐활량이 좋지 않으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채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무산소호흡을 하는 거야. 그 무산소호흡 할 때 중간산물 젖산이 쌓이는 게 좋지 않다고 근육이랑 근육통이 생긴다고. 그런데 적혈구가 그 무산소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지가 산소를 운반하면서 산소를 사용하지도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가 들어가고 신기하더라고. 나만 신기해. 우리 막 과학 선생님들끼리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 에너지가 한 포도당 하나에다가 38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럼 EATP밖에 안 써. 선생님들끼리 막 이랬는데 니들은 안 신기하네. 알았어. 그럴 수 있어. 여기 보자. 폐일대 기체 교환. 이거 뭐라 부른다고? 외호흡이라 부른다고. 외호흡. 폐쇄 기체교환은 외호흡이야. 외호흡은 세포가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줘. 그럼 모세혈관이 버리러 온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온몸에서의 기체교환은 그래서 봐봐.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뀐다 그랬지. 그리고 조직세포에서는 이걸 내호흡이라 불러. 내호흡.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직세포한테 산소 주고 얘가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뀐다 그랬지. 여기까지 하고 호흡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개념 확인하는 문제 10번까지 풉시다. 숙제는 여기서 적어줄게. 오늘 며칠이지? 7월 29일.
기관지 할 때 지가 맞지예요. 응? 기관지 할 때 지 있잖아요. 응. 가지 진짜. 아, 응? ESC는 없어, 이거. 선생님 오늘 서천중학교 예사가 없는 관계로 ESC는 다음 시간에. 서천이 5단원이 끝이 났거든. 서천, 서천도 안 양해야 되나? 분반할 거야, 우리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더 들어오고 있다가, 이번에. 반 두 개로 나눠서. 아주 키 크고 멋진 선생님이 오실 거야. 나간다 그러면 안 돼. 나도 수업해야지.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천천히 쓸게요. 봐라. 이거 보자. 지금 우리가 아니다. 다음 시간에 다 확인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간 보니까 할 수 있겠다. 1번 보자. 산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적고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많다 그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뭐야? 코, B가 기관, C가 기관지, D가 폐, 그리고 E가 폐포, G가 G가 가로막, F가 갈비뼈. 그 다음에 들이쉴 때 코가 기관을 통해 기관지를 통해 폐 속에 폐포로 가는 거야.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서 기체교환이 유리해. 매우 넓기 때문에 기체교환이 유리하다.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 흉곽의 부피는 커지고 압력이 낮아질 때 들숨이 일어나고 고무막은 우리 몸의 가로막을 말하는 거고 컵 속의 공간은 흉곽의 부피를 말하는 거고 작은 풍선은 폐를 말하는 거야. 폐와 조직세포의 기체교환의 원리는 농도차에 따른 확산이야, 확산. 확산 퍼지는 걸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세혈관보다 폐포가 모세혈관이 더 높아.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이 이산화탄소 조직세포는 더 많아, 높다. 응, 응. 모세혈관이 폐포보다 높고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높고. 그 다음에 폐포에서 모세혈관 조직세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산소. 엠코도 다 내일부터 방학이지? 행복한 방학 보내고 다음 주에 보자. 이거. 행복한 방학 되거라. 뭐야, 소율아, 잘 가. 소율아, 행복해라. 어이야, 잘 가. 어? 조금 졸았어.